자,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왔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다? 네, 마이너스가 되고 3이랑 2 절대값 곱해주니까 3이 6,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절대값을 곱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3을 동그라미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세모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와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문자로 표현하면은 두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한 것과 B 곱하기 A를 한 것이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2 곱하기 가로 마이너스 3이 있네요.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2랑 3 곱해주면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곱하기 4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랑 4를 먼저 곱해주래요. 그러니까 2 곱하기를 쓰고 마이너스 3이랑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가로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이 결과값도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세 수의 곱셈에서 앞에 걸 두 개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 걸 하거나 아니면 뒤에 걸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걸 하거나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을 결합시키나 뒤를 결합시키나 같다. 이거를 우리가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이렇게 있을 때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하나 또는 B 곱하기 C를 먼저 계산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게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뭐입니까? 얘는 플러스란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지금 한 개에 두 개에 세 개 있는 경우 각각 알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근데 다시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최종 결과값은 뭐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4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플러스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 최종 결과값은 플러스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쭉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마이너스가 한 개, 세 개 이렇게 홀수에 있을 때는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짝수기가 있을 경우 최종 부호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음수가 짝수계이면 즉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이고 반대로 음수가 홀수에 있으면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방금 우리 연습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부호를 정했으면은 각 수의 절대값에 곱을 곱해주는데 이때 부호는 여기 1번에 부호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문제 2번에 1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으니까 홀수계 있죠. 그래서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수의 절대값을 곱해줍니다. 5랑 13, 6을 곱해주면은 5 곱하기 13 곱하기 6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곱, 즉 5분의 4, 3, 2분의 5를 곱해줍니다. 여기 약분이 되면 약분해 줄게요. 5랑 5 약분되죠? 또 2랑 4 약분하면 2가 남죠. 즉 이 값은 플러스 2 곱하기 3이니까 값은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볼 텐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홀수에 있으니까 최종 부호는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직접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거듭제곱의 계산입니다. 거듭제곱이 적용되는 범위에 동그라미를 친 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여기 3의 제곱이니까 3을 거듭제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을 2번 곱해주면 9가 나옵니다. 아래에 2의 세제곱은 2를 세제곱해 주라는 의미니까 2를 3번 곱하면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가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 가로 자체를 2번 곱해주는 뜻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면은 얘는 가로가 없고 그냥 마이너스가 있고 3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제곱이 적용되는 범위가 3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 다음에 3을 2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아래 봐보겠습니다. 다시 가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이 가로 자체를 세제곱해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로를 3번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가로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자체를 3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홀수기에 있으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절대값, 각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때도 가로가 없죠. 그러면은 이 3 세제곱이 적용되는 범위가 바로 이 2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2를 3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얘 그대로 써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몇이에요? 8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5번 같은 경우 이 제곱이 적용되는 범위가 뭐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를 2번 곱해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홀수기에 있으니까 얘는 최종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계산해주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48이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식 계산하면은 가로 먼저 계산해주죠. 얘는 3 곱하기 4 더하기는 몇이에요? 6이죠. 그래서 3, 6에 1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3 곱하기 4, 3 곱하기 2로 되어 있으니까 3이랑 4를 곱하면 12 더하기 3이랑 2를 곱하면 3이 6이죠. 더했더니 몇이 나와요? 18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 값도 18, 이 값도 18.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해볼게요. 왜 같냐?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곱해주는 거냐면 이 3하고 4를 곱해서 여기 3 곱하기 4가 나온 거고요. 3하고 2를 곱해서 여기 3 곱하기 2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 결과값을 더해줘서 18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를 한번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표현하면은 여기 a 곱하기 b 플러스 c 가로가 있을 경우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파란색 a랑 c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은 얘도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하나 분배를 해보면 얘는 a 곱하기 c 더하기 파란색은 분배하면 b랑 c를 곱해주는 거니까 b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 할 때는 꼭 선으로 이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으로 이어줘서
계산을 할 경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니까 여기도 더하기 써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가로에 플러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4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곱셈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8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분배 법칙은 이렇게 해준 것만이 분배 법칙이다 라고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 있죠. 자, 이렇게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공통으로 a가 곱해져 있고 b, c 나눠져 있을 때는 얘를 a 곱하기로 쓴 다음에 가로 열고 b 플러스 c 이렇게 공통인 걸로 묶어줘서 곱셈을 계산하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자, 다시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얘는 a 곱하기 c 하면 이 왼쪽 결과가 나오겠죠. 반대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왼쪽 결과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추가 문제 1번 13 곱하기 12 플러스 13 곱하기 8인 경우는 어떻게 해준 거랑 같다. 13 곱하기 가로 열고 12 플러스 8 이렇게 해준 것과 같다. 자, 확인해 볼게요. 13이랑 12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13이랑 8을 곱했죠. 이렇게 더해줬죠. 그러면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13 곱하기 10이랑 8 더하면 20이니까 얘는 26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